자, 상관이라고 써 있어요. 상관. 자, 상관이란 무엇이냐? 상관이란 무엇이냐? 나는 수날 태어났는데 수에는 임자수와 계해수가 있어요. 계해수가. 수가 생해주는 거는 뭐예요? 수가 생해주는 거? 네. 목이죠. 수생목이죠. 네. 이게 자식이에요. 내가 생해주니까. 네. 목은 갑인목이 있고 을묘목이 있어요. 이건 양의 수고 음의 수예요. 양의 목이고 음의 목이에요. 나는 음날 태어났어요. 음이 양을 생해줄 때. 음이 양을 생해줄 때. 상관. 음이 양을 생해줄 때 상관이라고 그래요. 양이 음을 생해줄 때 상관이라고 그래요. 음이 양을 생해줄 때 상관이라고 하고, 양이 음을 생해줄 때 상관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음이 양이 음을 생해주는 거를 상관. 음이 양을 생해주는 거를 상관. 상관은 음이 양을 생해줄 때, 양이 음을 생해줄 때 상관이라고 하고, 똑같은데. 상관의 육친관계는 조모. 조모는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 다음에 손자. 나의 손자. 그 다음에 손녀. 이건 남자 기준이죠? 남자 기준이에요, 지금은. 그 다음에 생질녀. 생질녀? 조카? 조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동생의 자녀를 생질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장모. 마누라의 엄마. 그 다음에 사위. 그 다음에 타인의 자손. 타인의 자손이니까 뭐예요? 남의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 남의 자식은 뭐예요? 상관. 자, 그럼 나는 바람나서 데려온 거야? 아니, 내 친구의 자식이거나 아니 다른 사람의 자식이에요. 다른 사람의 자식. 그리고 이제 상관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이 있어요. 식신은 음이 음을 생해줄 때, 또는 양이 양을 생해줄 때, 양이 양을 생해줄 때. 자, 그림으로 그리면은 저기 식신하고 네. 편인하고 똑같은데요? 양이 양한테 생을 받고 음이 이 편인은 나를 생해주는 거고, 상관은 내가 생해주는 거고, 편인은 내가 받는 거고, 식신 상관은 내가 주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받는 거니까 뭐예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되겠죠. 식신상관은 내가 낳은 나의 자식이 되겠죠. 상관은? 식신상관이. 그러면 이제 내가 주는 거? 예. 그런데 지금 지금 남자 기준이에요. 남자 기준은 자식이 아니에요. 예, 여자 기준일 때. 자, 그럼 나는 순날 태어났어요. 나는 개해수예요. 음해수. 양해수 임자수가 있어요. 내가 생해주는 건 목이에요. 목에는 갑인목이 있고, 자꾸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죠? 자꾸 들으니까 갑인이 뭔지 뭔지 알죠? 내가 생해주는 게 목이고, 목이 생하는 건 뭐고, 그 다음에 음의 목인 을묘목이 있어요. 아까는 양이 음을 생해줄 때 상관이라고 했어요. 또는 음이 양을 생해줄 때 상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이 양을 생해줘요. 또 음이 음을 생해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식신. 식신. 상관은 이렇게 음이 양을, 양이 음을. 식신은 양이 양을, 음이 음을 생해줄 때 내가 그걸 식신이라고 그래요. 식신의 육친은 장모, 그 다음에 손자, 그 다음에 손녀, 생질녀, 사위, 타인의 자손, 다른 사람의 자손, 남의 자식, 이거를 식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식신 상관은 끝나고, 자 그러면은 남자 기준이니까 정제가 있어요. 정제는 양이 음을 극할 때 또는 음이 양을 극할 때 이거를 정제라고 그래요. 정제는 그러니까 순날 태어났다. 임자수가 있고 개해수가 있는데 수가 극하는 게 뭐예요? 수가 극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건 생하는 거고. 저기 토. 아니죠. 화죠. 네. 물이 불을 끄잖아요. 화예요. 화에는 병우가 있고 정사가 있어요. 양이 음을 극할 때 정체, 음이 양을 극할 때 정제, 양이 음을 극할 때 정제, 음이 양을 극할 때 정제. 육친으로는 처. 남자 기준이니까 뭐예요? 처는 마누라예요. 그 다음에 처제, 마누라의 형제. 그 다음에 처남, 그 다음에 숙부,
숙부는 나의 삼촌 또는 작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 백부는 나의 큰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모. 그 다음에 형제수. 형제 여러.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형제, 마누라의 형제, 예. 마누라의 형제 또는 아버지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성이에요. 정제. 그 다음에 편제가 있어요. 편제는 양을 극할 때 또 음을 극할 때 양이 양을 극할 때 음이 음을 극할 때를 편제라고 한다. 편제의 육친은 부친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백부 큰아버지, 그 다음에 숙부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남은 마누라의 남자 형제. 처제 마누라의 여자 형제. 그 다음에 첩은 나의 작은 마누라, 숨겨놓은 애인. 그 다음에 고모, 나의 애인, 여자, 나의 여자 애인. 전부 다 편제예요. 편제. 첩이라는 뜻은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는 서 있다는 뜻이에요. 설립자예요. 설립자. 입춘대길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서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여자 할 때 그 여자예요. 요거는 요 두 개가 합쳐가지고 첩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은 이건 서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여자라는 뜻이에요. 서 있는 여자예요. 그게 첩이에요. 왜 서 있겠어요? 앉아있지 못하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첩이에요. 첩은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첩이란 말이에요. 이 남자가 나한테 돈을 잘 줘. 그럼 안 도망가. 그런데 돈을 안 줘. 그럼 언제든지 도망가는 게 바로 첩이란 얘기예요. 첩자가 서 있는 여자란 뜻이에요. 한문은 다 뜻이 있어요. 거기에 다 뜻이. 희한하네요. 그래서 이 제성은 편제는 아까는 음이 양을 극할 때 또는 양이 음을 극할 때를 정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편제는 양이 양을 극하고 음이 음을 극하는 것을 편제라고 그래요. 양이 양을 극할, 음이 음을 극할 때 편제라고 한다. 편제의 육친성은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처남, 처제, 첩, 고모, 애인, 이게 전부 다 편제이다. 그래서 사주에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남자들은 백발백중 여자를, 마누라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는 사람. 정제는 오직 내 마누라. 그러니까 사주에 정제가 하나 딸랑 있어. 이 사람은 마누라 외에는 절대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럼 두 개 있으면요? 그러면 두 번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정제는 흔히 사람들 얘기해요. 아이고, 이 남자들 여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둘이면 둘, 셋이면 셋. 다 좋아하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저기에 들어가 있으면요?
내 마누라 위에는 쳐다보지 않는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쁜 여자가 와도. 그게 어떤 사람이냐? 정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편제, 사주에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지 맘에 들면 뭐 이 여자 저 여자 마누라 집에 놔놓고 막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만 들면은 그 여자가 남편이 있어도 상관없어. 막 꼬시는 거예요. 그게 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마누라가 집에 있잖아요. 내가 집에 마누라 있어. 그럼 그 남자한테 이쁜 여자를 갖다 붙여줘도 싫어. 내가 마누라 있는데 왜 걔를 왜 만나? 아,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잖아. 아이고, 여자 싫어하는 남자 어디 있어. 천만에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오직 마누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진짜 있으라. 있죠. 정제를 가진 사람들. 사주에 정제를 딱 가지고 정제가 있어. 그럼 아, 이 사람은 마누라밖에 모르는 사람. 그럼 위에가 정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래도 정제가 있고? 그러면은 위에가 정제가 있는 거하고 아래 정제가 있는 위에 정제 있고 아래에 정제 있어요. 그럼 마누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가 정제가 두 개가 있어. 마누라 둘이에요. 그러면은 위에는 위에가 정제가 둘이야. 그럼 마누라가 둘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위에나 아래나. 자, 이제 갑진. 이렇게 해. 음을 극하는 거를 편제라겠어요. 음이 양을 극하는 거를 정제라겠어요. 음이 양을 극하면 정제라겠어요. 음이 양을 극하면 뭐라겠어요? 정제예요, 정제. 그런데 이게 지지의 뿌리가 없어요. 위에만 있고 아래는 없어요. 그럼 뭐 떠다니는 거야? 떠다니는 재성이에요. 여자한테 재성은 아버지, 남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시어머니. 그럼 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소용이 없네. 떠다니는 아버지, 떠다니는 시어머니예요. 한마디로 여기 지금 물이 있어요, 물이. 연꽃이 이렇게 딱 땅에다 뿌리를 내렸어요. 바람 불어도 흔들리기만 하지 둥둥 떠다니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랑잎은 물 위에 떠 있어요. 바람이 불면은 저수지 위, 호수 위를 막 바람 부는 대로 돌아다녀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야? 물 위에 떠 있는 가랑잎과 같은 아버지예요. 물 위에 떠 있는 아버지와 같으니까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진짜 못했어요. 이렇게 가랑잎 같은 아버지니까 못했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뜻은 여기도 정제가 있고 여기에도 정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뿌리가 있어야만 튼튼한 당연하죠. 뿌리가 없는 거는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자는 관이에요. 관이 나한테는 여기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 관이 천간으로 올라오면은 여기에도 관이 있고 천간에도 있어. 천간은 사위적인 거라겠어요. 사위적인 거. 천간에 관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은 미영이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자하고 지나가 저 사람 미영이 남편이야. 그런데 지금 신랑이 문창시장을 딱 지나갔어요. 그럼 내 친구들이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를 봤어. 그런데 그 남자가 내 남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천간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있잖아요. 그 남자를 문창시장에 내 친구들 많이 있는 곳에다 그 남자를 딱 보내봐봐요.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그런데
이 관이 천간에 올라왔으면 뭐예요? 친구들 많은 곳에 남자가 싹 우리 남편이 지나가고 있어. 아이고 미영이 신랑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다 하는 거예요. 내 신랑이라는 거를.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저게 내 신랑은 신랑인데 내 친구들이 있는 데 가서 지나가도 내 신랑인 줄을 몰라요. 왜? 숨겨진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숨겨진 남자가 양쪽으로 있어요. 숨겨진 남자? 지금 숨겨진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지 뭐.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거를 아무도 몰라요. 우리 나야 봤으니까 알지만. 그런 남자와 인연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사주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천간에 못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관이 밑에는 없고 위에만 있어. 그럼 어떤 남자예요? 위에만 있으면요? 예. 좀 그 남자 떠다니는 남자 떠다니는 아니야? 가랑잎 같은 남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게 미영이 남편인 거는 알아. 근데 실속은 없는 거예요. 미영이 남편인 거는 아는데 그 남자의 행동하는 게 돈을 벌어다가 마누라한테 갖다 주고 여보 월급 다 왔어 딱 갖다 주면 마누라는 그걸 받아가지고 살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랑잎 같은 남자는 신랑은 신랑인데 한 달 월급 타가지고 나한테 땡전 한 번 갖다 준 적도 없고 내 저 남자한테 돈 땡전 한 번 받아본 적도 없고 결혼한 이후에 신랑은 신랑이지만 가정에 한 번도 충실해 본 적도 없는 남자고 술이나 마시고 도박이나 하고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려 다니는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뜬구름 같은 남자가 바로 뿌리가 없는 천간에만 있는 남자예요. 반드시 천간에 떠 있고 지지에다가 뿌리를 내려야만이 아우 저 미영 신랑인데 아우 대전시 시장이래. 시장이면 뭐예요?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지만 가정적으로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있으면은 이 남자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남편인 줄 알아. 이 남자는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다 나한테 갖다 줘. 살림하라고. 나는 그걸 받아가지고 집안 살림을 해요. 자식도 키우고 그 돈 가지고 생활비도 하고. 그런데 이게 천간에만 있고 지지에 없으면은 남편이라고 있긴 있는데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이에요. 남편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내 사주에 그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내 사주에 천간에만 관이 있고 지지에 없어. 그럼 나는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뜬구름 같은 그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나는 고생 찌리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 여자는 뭐야? 그 남자를 욕을 무지하게 하겠죠. 그런데 저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하고 이혼을 했어.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또 했어. 어떤 남자 만날까요? 똑같은 남자 만나는 거예요. 왜? 내 사주에 이 지지에 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시집 가서 막 저기 하면 그럼요. 똑같은 사람 만난다. 똑같은 놈 만나는 거구나. 말들. 나 속썩이는 놈 만나가지고 고생 지질이 하다가 이혼을 해버려서 또 만났는데 그 놈도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내 사주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 번째 가서 그런 놈을 만났는데 두 번째 가서는 또 잘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건 또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사주는 이렇게 됐는데 운에서 이거에 뿌리가 왔을 때. 그거에 뿌리가 왔을 때. 내 운에서 이거의 뿌리는 이거예요. 운에서 이게 왔어. 그러면은 괜찮은 남자 만나는 거예요. 운에서. 그런데 사주도 이렇게 되는데 운에서 이게 안 와. 이게 언제 오느냐? 80살이나 뒤야 이게 와. 그럼 어떻게? 못 만나는 거죠. 죽는 거지. 내 10년 대운이 있잖아요. 대운에서도 이게 자꾸 연운이 바뀌니까 10년짜리 운이 10년짜리 운이 바뀌면 뭐예요? 좋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지 12지지죠. 네. 하나에 10년씩이면 뭐예요? 120년이에요. 네. 만약에 이게 10번째에 가서 있어요.
100년 후에 이 글자가 오는 거예요. 그럼 100년 후에 나한테는 괜찮은 남자가 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렇지. 저승에서 만나나? 무덤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 팔자에 됐다. 좋은 남자 만나지 못하는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참 안타깝네요. 사주에 없으면은 운에서라도 와야 되는데. 결혼 정년기에 20대나 30대에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괜찮은 남자 만나서 호강을 받는 거예요. 아우 저 여자는 첫 번째 남자한테 징글징글하게 고통받더니 맞아. 재혼해가지고 참 저 남자